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거주 중인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요즘, 여러분의 일상은 어떠신가요? 천만 다행히 비 피해는 겪지 않았지만 이래저래 심란한 마음은 가라앉질 않네요. 더더욱이 지난주에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을 받아서 더욱 심란하답니다. 저희 부부는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 시부모님과 인연을 끊었습니다. 시동생과는 안부 정도 주고받고 있고요. 여기에는 시동생과 이혼한 동서가 크게 한몫을 했답니다. 말도 안 되는,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인 동서 때문에 집안이 난리가 났었어요.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포함하여 저희 부부가 왜 시부모와 인연을 끊게 되었는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할게요. 잘 들어주세요. 우리 아들 며느리랑 같이 이렇게 여행도 오고 정말 좋다. 이럴 때 폭덩이 같은 손주만 있으면 더 좋을 게 없을 텐데. 그래,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큰애랑 작은애 너희 중에 아들 낳는 사람한테 우리가 재산 절반 이상 더 줄란다. 그뿐이니? 너희가 떡두꺼비 같은 아들만 낳아봐. 해달라는 거 다 해주마. 그러니 하루빨리 손주 좀 안겨줘 봐라. 응? 어떻게 된 게 너희들 두 집 다 결혼한 지 몇 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아이 소식이 없는 거야? 아휴, 모임 나갔다 하면 다른 집 자식들은 진작에 할미 할아비 만들어줬다는데 나랑 너희 시아버지가 얼마나 부러운 줄 모른다. 그게 뭐 마음대로 되겠어요? 이 사람이나 저도 아이 갖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아요. 아이가 생길 거면 때 되면 자연스럽게 생기겠죠. 안 그러냐? 그래, 형 말이 맞아. 형수도 그렇고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다들 아이 갖기 싫어서 안 가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들 아이 갖고 싶어.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압박하지들 마세요. 예? 그나저나 이거 녹음이라도 했어야 하는 거 아닌지 몰라. 정말로 재산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야, 이거 분발해야겠는데? 안 그래, 형? 그러게. 엄마, 아빠, 우리한테 약속하신 거예요. 나중에 딴소리 하기 없어요. 아이고, 그래. 제발 좀 재산 가져가라. 응? 떡두꺼비 같은 손주 좀 안겨주고 재산 다 가져가 버려라. 그놈의 아들. 그놈의 집안 대를 이을 아들을 시어머니는 평생 소원인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아버지는 그냥 방관하시는 입장이었고요. 주로 시아버지 입장에서 큰 소리를 내셨습니다. 가족 모임을 할 때면 늘 저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야 오죽하면 저런 말씀까지 하시려나 그저 농담으로 받아들였는데 솔직히 신경 쓰이긴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제가 겪어온 시어머니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까 엄마가 한 말 신경 쓰지 마. 괜히 그런 거로 스트레스 받으면 생길 아이도 안 생겨.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살면 돼.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겠지.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알았지? 우리가 뭐 애 낳으려고 결혼했나? 우리 둘이 잘 살려고 결혼한 거지. 안 그래?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사모님. 그거야 나도 아는데. 솔직히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틀린 소리는 없지 뭐. 결혼한 지 꽤 지난 것 같은데 한 번도 임신한 기미라도 있었던 적도 없었잖아. 솔직히 좀 신경 쓰이긴 하네. 그러지 말고 우리 병원 한번 가볼까? 꼭 문제가 있지 않더라도 좀 더 확실하게 아이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우리한테 나쁠 건 없잖아. 그렇게 저는 남편과 함께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운이 좋았죠. 시험관 시술을 하자마자 기적같이 아이가 생겼어요. 양가 집안은 거의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실 만도 했죠. 결혼하고 시간이 지날 만큼 지났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으니 다들 얼마나 아이 소식을 기다리셨겠어요? 하지만 모두가 축하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저의 임신 소식을 반가워하지 않는 인물이 있었죠. 확실히 우리 형수배가 이제 많이 나왔네요. 아이, 제가 다 긴장되네요. 형수,
뭐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도 다 말씀해 주세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서라도 사다 드릴게요. 그래, 그래. 이제 다들 우리 지영이 왕비 모시듯이 대해야 한다고. 알았어들? 얘 지영아, 내가 태몽 꿨잖니. 이건 삼신할머니가 와서 따져도 무조건 아들이다, 아들. 포도 꿈이 아들 꿈이라고 하잖니? 세상에, 우리 귀한 장손. 엄마 뱃속에서 무럭무럭 건강하게만 잘 자라라. 우리 지영이도 그저 몸만 건강하게. 알지? 엄마가 기분 좋고 건강해야 뱃속의 아이도 잘 자라는 거야. 세상에, 이제야 내가 두 발 뻗고 잘 수 있겠다. 에이, 어머니, 아들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 친정언니 임신했을 때 배 모양이랑 너무 다른데? 딱 봐도 저 배 모양은 딸일 것 같은데, 얘가, 딱 봐도 아들 배고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동서는 제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부터 쭉 저의 임신을 달갑지 않아 했습니다. 배 모양 가지고 아들이네 아니네 이야기 해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별것 가지고 다 툴툴거리고 시기 질투를 했었어요. 자기네들은 절대로 자연 임신을 할 거라고 하던 사람이 저희 부부가 시험관으로 아이를 갖게 되자 곧바로 뒤따라서 시험관 시술을 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동선의 부부는 저희 부부와 달리 임신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저희 부부는 출산 준비에 긴장했고 동서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 초조해했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아들이라고 확정을 지으신 것인지 순전히 파란색이 들어간 아기용품을 선물로 주셨고요. 하지만 그 선물은 주인을 잘못 찾았던 것이었습니다.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니의 간절한 바람과 달리 저는 예쁜 공주님을 낳았죠. 그래, 고생 많았다. 애 낳는 게 정말 힘들지? 고생했어. 우리 유리가 아주 예뻐요. 자기 엄마 아빠를 반반씩 쏙 빼닮아서 어찌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아들을 외치긴 하셨지만 그래도 시어머니는 손녀가 예쁘다, 고생 많았다 이야기하셨습니다. 솔직히 신경을 안 쓰려고 했지만 손주만 찾던 시부모님이 딸아이를 예뻐하지 않으면 어쩌나 마음에 걸렸는데 안심이 되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새로운 방식으로 제게 또 다른 압박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경험을 겪으신 분들이라면 시어머니가 제게 했던 압박이 무엇이었을지 예상하실 것도 같네요. 요즘 아무리 한 명만 낳아서 잘 기르겠다고 얘기는 해도 그래도 애가 자라면서 형제는 있어야 하는 거야. 나중에 너희 늙고 세상 떠났을 때 우리 유리만 혼자 있어봐라. 얼마나 안쓰러워. 안 그래? 혈육이 형제가 있어야 이 험한 세상 의지하고서 살아가는 거야. 터울이 있게 낳으면은 애 키우는 너희만 힘들지 안 그러겠어? 애 어릴 때 연년생으로 낳던가 길어야 2살 터울로 낳아서 2명 다 후딱 같이 키워내는 게 너희도 편해.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첫째가 딸이면 둘째는 보나마나 아들이야. 그렇지 않겠어? 둘째에 대한 압박이었죠. 하지만 저희 부부도 둘째에 관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 둘 다 아이를 너무 좋아하기도 했고 첫째 아이를 낳고 보니 이 아이한테 형제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그 생각. 그 생각은 저희도 하고 있었거든요. 꼭 아들을 낳기 위해서였다기보다는 딸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아이를 너무나 좋아했기에 저희 부부는 첫째 아이와 최대 2살 차이로 둘째가 태어날 수 있게 나름의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하는 동안에도 동선의 부부는 물론 꾸준히 시험관을 시도했고요. 그러던 중에 동선애가 아들을 낳았어요. 시어머니가 입이 닳도록 이야기했던 손주 말입니다. 그때부터였죠. 내 인생에 존재하지도 않을 거라 생각했던 시집살이가 말입니다. 아이고, 우리 시온이 할머니 보고 웃었어? 어휴, 예쁘게 되라. 유라, 시온이 이쁘지? 유리 동생 생겼네.
유리도 엄마한테 남동생 한 명 더 낳아주세요 해. 알겠지? 그러면 집에서도 시온이처럼 예쁜 남동생 계속 볼 수 있어. 예, 너희들 덕에 내가 요즘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유리 있지? 거기다가 우리 집안 대를 이어줄 우리 시온이도 있지. 모임 나가서도 우리 애들 사진만 꺼냈다 하면은 다들 우리 애들 인물 좋다고 난리들이야. 시온이 보고서는 손주 사이 삼고 싶다고 눈독 들이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그렇죠, 어머니? 저희 시온이가 또 한임을 하잖아요. 형님, 그러게 저희 제주도 여행 갔을 때 저 비웃을 게 아니라 형님도 같이 하루 많고 열심히 만지셨어야죠. 그러면 진작에 우리 시온이처럼 잘생긴 아들 낳으셨을 텐데. 그렇죠, 어머니? 그럼. 우리 시온이가 얼마나 잘생겼는데 그렇지, 시온아. 동서, 말이 좀 그렇다. 내가 오해한 거지? 설마니 내가 생각하는 의도 그대로 동서가 나한테 얘기한 건 아닐 거 아니야. 뭐가 됐든 말을 좀 가려서 해. 애들 앞에서 나한테 나쁜 소리 듣기 싫으면. 너는 작은 애가 그냥 농담 한 번 한 걸 가지고 뭘 그렇게 정색을 하고 그러니? 윗사람이면 윗사람답게 좀 너그럽게 굴고 그래라. 아유, 괜히 둘째가 시온이 낳았다고 너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면 너희도 얼른 둘째 낳아. 아들로 나오면 될 것 아니냐? 안 그러냐? 안 그런 척했지만 시어머니는 저희 딸아이와 조카아이를 대하는 온도가 달랐습니다. 조카아이를 품에서 내려놓는 법이 없었어요. 유치하다고 해도 내 새끼가 어디 가서 차별받는 걸 보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기란 제가 해탈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려웠습니다. 특히나 동서가 아주 콧대가 하늘까지 치솟아서는 말을 저딴 식으로 싹퉁머리 없게 했어요. 그뿐이게요. 툭 하면 우리 시온이가 장손 역할 해야 하는 거다.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그럼 재산을 우리한테 다 주는 거냐 뭐 이딴 소리를 해댔습니다. 누가 재산 갖고 싶대? 동서 말하는 거 당신도 들었지? 한두 번도 아니고 만날 때마다 사람 속 뒤집는 소리만 해대는데 나도 사람이야. 그런 소리 무시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어쩜 그렇게 얼굴 볼 때마다 그러는지 몰라? 어머님도 그래. 동서가 무슨 뜻으로 그런 소리 하는지 뻔히 다 아시면서 모르세 하시면서 동서 말에 맞장구 쳐주시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들 딸 가지고서 누가 더 귀하니 많이 내가 정말 기가 차가지고 나 어머님 자꾸 그러시면 명절에 안 갈 거야. 유리도 할머니 집만 갔다 하면 애가 풀이 죽어가지고 어린애라고 그런 걸 못 느끼겠어? 애도 다 알지. 내가 그 자리에서 말하면 괜히 싸움 날 것 같아서 더 얘기 안 했는데 이거는 당신이 좀 얘기를 해. 어차피 동서한테 얘기해봤자 괜히 어머니한테 이상하게 말 전할 거 뻔하니까 당신이 서방님한테 좀 이야기해. 동서 말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동서가 조카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저는 시댁만 다녀왔다 하면 남편한테 화를 내는 일이 많아졌어요. 남편이 시댁에 가서 제가 겪는 일을 모른 척하고 있었던 것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재수 씨고 하니 남편이 말을 한다고 해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건 이해했어요. 하지만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기분 좋게 돌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저렇게 쏘아붙이고 나면 남편은 자기 동생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시동생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나면 동서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지 아주 잠깐 동안은 동서라는 계집애가 사람 손 긁는 걸 멈추긴 했었습니다. 동서가 저한테 깐족거리지 않으면 시어머니도 그닥 저한테 아들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마치 둘이 한 쌍인 것처럼 굴었죠. 그러다 제 생일날이었습니다. 하루는 저희 친정 식구들과 하루는 저희 시댁 식구들과 만나 식사하는 자리를 가졌죠. 그래도 오랜만에 기분 좋게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생일이라고 제게 용돈도 주셨어요. 어머님, 저는요? 제 생일 때 주셨던 봉투보다 형님한테 주시는 봉투가 어째도 두툼한 것 같은데요?
저 너무 서운해요. 저는 우리 집안 대이을 아들까지 낳았는데, 어쩜 이러세요. 아들을 낳았어도 큰며느리한테는 안 되나 보네. 그렇지, 시온아. 할머니가 우리 시온이를 유리 누나보다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 너, 내가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했지. 형수,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사람이 오랜만에 술 한잔해서 이러는 것 같아요. 제가 입단속 시킬게요. 당신 술 그만 마셔. 안 그러더니 술만 마시면 꼭 이러더라. 그만 마셔. 알겠어? 자꾸 이상한 소리만 하고 말이야. 이상한 소리 아니지. 그래, 우리 둘째 며느리가 내가 용돈 주면 되지 뭐. 솔직히 말해서 내가 돈은 우리 수진이한테 더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 응. 아이 우리 수진이가 집안 대를 이어줬는데 내가 뭔들 못 해주겠니? 우리 며느리 용돈 받고 싶으면 얼마든지 나한테 얘기해라. 알겠지? 큰 며느리고 뭐고 나는 우리 시은이가 제일이에요. 그럼 그렇고 말고. 대체 누구를 위한 자리인지. 동서는 자기가 아닌 제가 돋보이기라도 하는 것 같으면 저렇게 초를 쳤습니다. 전날 시어머니도 약주를 좀 많이 하신 상태였는데 그래서인지 말에 필터가 없었죠. 아이들이 있는 앞이라 그래도 참으려 했는데 그게 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동서가 쌍으로 제 속을 뒤집어 놓았거든요. 아들이 있어야 한다느니 동서가 한 산부인과에 가서 저보고 시험관을 받아보라느니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동서는 그 옆에서 맞장구를 쳐댔고요. 동서, 술에 취했어도 사람이 사람으로 있어야지 그렇게 개가 돼서 있으면 어떡해? 뭐, 뭐예요? 형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개요? 지금 저보고 개라고 하신 거예요? 저 그렇게 술 안 취했거든요? 술은 형님이 취하신 거겠죠. 지금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뭐, 개? 어머니, 아버님, 지금 형님 말하는 거 들으셨어요? 제가 진짜 기가 막혀서. 어머머, 얘 큰애야. 너 무슨 말이 그러냐? 제가 말하는 게 왜요? 어머님이랑 동서가 저 하나 놔두고서 여지껏 한 말은 뭐고요? 괜히 일 커질까봐 아무리 이상한 말씀 하시고 사람 면박 주고 제 자존심 누르는 말씀 하셨어도 저 그래도 그냥 꾹 참고 있었는데요.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네요. 둘째 아이를 낳아도 저희 부부가 알아서 낳을 거고요. 아들이건 딸이건 저랑 이 사람은 아무 상관없어요. 동서도 말 가려서 해. 어디 가서 그딴 식으로 말하고 다니면 진짜 큰일 나, 알아? 애들 가지고서 그렇게 하고 싶어? 애엄마면 애엄마답게 굴어. 괜히 애 앞서서 자기 사리사욕 챙기려고 하지 말고 나중에 아이 얼굴 어떻게 보려고 그래?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했다간 봐. 그때는 동서고 뭐고 없어. 알겠어? 저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남편도 자기 엄마한테 말씀 좀 가려서 하시라고 한 뒤에 딸아이를 안고 저와 함께 자리에서 나왔어요. 시동생은 저희 부부를 뒤쫓아 나와 정말 미안하다고 연신 사과를 했지만 동서는 머리카락 한 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전부터 느꼈던 것이었지만 시동생이 참 아까웠어요. 대체 저렇게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왜 저런 여자와 결혼을 했을까 싶었죠. 다른 날도 아니고 아버님 돌아가시고서 처음 하는 제사인데 가서 음식해 올려야지. 그게 나도 마음 편해. 제 생일날 자리를 박차고 나온 이후로 2년간 저희 부부는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동서를 안 보고 지내서 스트레스가 없었던 탓인지 저는 둘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좋은 일과 나쁜 일은 왜 함께 일어나는 것인지 그 와중에 시아버지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시 시댁에 왕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처음으로 지내는 제사였기에 저는 입덧이 심한 와중에 제사에 참여했어요. 억지로 간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남편 아버지의 기일인데 당연히 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자리에 가게 되었죠. 입덧이 심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상에서 아무렇지 않게 맡았던 냄새에도 속이 뒤집혀서 당장 화장실로 달려가고는 하는데, 전 냄새와 각종 음식 냄새를 맡는다는 건 저한테 곤욕이었습니다. 여보, 시온이 유리랑 같이 잘 있잖아. 애들 그만 보고 빨리 와서 당신도 이거 거들어. 어? 아유, 애들끼리 놀면은 다칠 수도 있으니까 그러는 거겠지. 일손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뭘 그렇게 오라고들 들들 볶아 볶기는. 좋은 날 괜히 큰 소리를 내지들 말어. 그래 너는 입덧 심하다고 명절에 안 오던 애가 그새 입덧이 가라앉았나 보다. 와서 전국구 하는 걸 보면은. 명절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사람 입덧 심한 건 똑같아요. 그래도 아버지 첫 기일이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와서 음식해서 올리는 게 맞는 거라고 해서 같이 온 거예요. 시어머니는 제가 생일날 했던 행동이 그렇게나 마음에 안 들었던 건지, 아니면 제가 이번에도 아들을 낳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건지 계속 저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말을 저렇게 하니 저도 당연히 표정이 좋지 않았죠. 그 와중에 동서라는 것은 잔머리 살살 굴려가며 괜히 잘 놀고 있는 애들 사이에 끼어서 애를 돌보는 척 부엌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어요. 시동생, 제 남편, 저, 세 사람이서 열심히 전을 부치고 음식을 하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뭐 당연히 입으로만 음식하는 걸 지시하셨고요. 이미 이전에 일이 한 번 있었던 터라 시동생은 눈치껏 계속해서 자기 아내를 불렀어요. 와서 일하라고 말입니다. 시원엄마, 뭐 하는 거야, 계속? 얼른 와서 좀 거들어. 몇 번을 부르게 하는 거야, 지금? 형수 입덧 심한데 당신이 좀 와서 같이 거들어주면 금방 끝나는 일이잖아. 어떻게 된 게 형수가 여기서 일을 계속하고 당신이 거기에 있어. 당신이 아랫사람이면 좀 와서 거들어야지. 어머님이 아들 못 낳으면 형님 대접 안 해줘도 된다고 하셨었는데. 동서의 말 한마디에 집안 공기는 순식간에 차가워졌죠.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농담을 주고받던 남편과 시동생도 아무 말을 잇지 못했고, 나 몰라라고 입으로만 요리하던 시어머니도 말을 뚝 멈췄습니다. 집에는 순간적으로 전 구워지는 소리만 들렸어요. 그걸 눈치챈 것인지 뒤늦게 동서라는 것은 말을 수습하려는 듯 농담이라고 하며 그제야 부엌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 들어왔습니다. 얘, 얘는 내가 언제 그런 농담을 했니? 너는 참 말 지어내는데 재주 있다. 설마 아니 내가 그런 소리를 했을 리가 있겠어?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네 진짜. 에이 어머니, 제가 없는 소리 하는 건 아니죠. 어머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었잖아요. 제가 다 기억해요. 형님 생일날 그렇게 가고 나서 저랑 통화하실 때 그런 말씀 하셨었어요. 아무리 기분 나빴어도 그렇게 나가버리는 거면 큰며느리 노릇할 그릇이 안 되는 거라고 저보고 그때 그 말씀하시면서 아들도 못 낳는 사람인데 무슨 형님 대접해주냐고 하지 말라고 하셨었잖아요. 우리 시온이가 장손이나 다름없으니 제가 큰며느리나 다름없는 거라고요. 자기가 하는 말이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지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동서는 저 말을 꿋꿋이 해냈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사는 인간이길래 저런 소리를 하는 것인지 지금도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희 부부보다도 시동생이 더 화가 나서는 자기 아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끌고 나가다시피 하고는 말입니다. 동선의 부부가 큰 소리를 내면서 나갔기에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죠. 애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저는 조카아이와 저희 딸아이를 어르고 달래고 있었고, 남편은 시어머니가 해대는 변명에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않고 말없이 전을 부쳤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첫 기일날 올린 제사는 삭막하고 차가운 분위기에 이루어졌어요. 아이들도 눈치를 보는 것인지 그저 얌전히 자기네들끼리 놀고만 있었죠.
밥을 먹고 가라는 시어머니 말에도 저희 부부는 아무런 대꾸 없이 짐을 챙겨 시댁을 나섰습니다. 해도 너무하네. 아이, 그냥 한 소리 가지고 부부가 쌍으로 꽁해가지고서는 말이야. 내가 틀린 소리 한 게 아닌 거야. 응? 니들 하는 짓을 봐봐. 그게 윗사람이 할 짓인지. 니들 아랫사람들이 잘도 배우겠다. 아주. 유라, 이거 맛있는 깎아 사 먹어. 알겠지? 형, 형수, 정말 죄송해요. 집사람이 아직도 생각이 얕아서 정말 죄송해요. 형수, 정말 죄송해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시동생만 자기 와이프 때문에 죽어날 노릇이었습니다. 안쓰럽기는 했어요. 시동생한테는 화가 난 게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잘못 결혼해서 인생 참 힘들어 보인다라는 안쓰러운 마음만 있었죠. 남편과 둘이 이야기를 할 때 남편도 자기 동생이 결혼을 잘못한 것 같다면서 늘 안타까워했고요. 또 너는 아니다. 일단 조만간 나랑 따로 좀 보자. 저 말을 했을 때도 동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남편이 시동생한테 따로 보자고 하는 줄 알았어요. 물론 저와 동서 사이에 관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내용이 담긴 내용이었죠. 그러다 사건이 명절에 터졌어요. 시아버지가 명절을 일주일 앞두고 돌아가셨던 터라 저희 부부는 일주일 뒤에 또 시댁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제게 가지 말자고 했어요. 가지 말자고 말입니다. 저도 딸아이와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시댁에 가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냥 집에 있었어요. 친정 부모님도 괜히 입덧도 심한데 오지 말고 쉬라고 했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형님, 연락도 없이 안 오시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싶네요. 다른 날도 아니고 명절날인데. 저랑 어머니 둘이서 음식을 어떻게 다 하라고요. 지난번에 일도 있고 해서 그 말 다시 안 꺼내고 싶었는데 제가 윗사람 대접 안 한다고 아주버님한테 이러고 하실 게 아니라 윗사람이면 윗사람답게 좀 행동하셨으면 좋겠네요. 어머님도 지금 화가 단단히 나셨어요. 연락 보는 대로 빨리 오세요. 와주세요도 아니고 오세요라니. 저와 남편이 시댁에서 오는 어떠한 연락도 받고 있지 않자 동서가 제게 보내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당연히 머리끝까지 화가 들끓어 오르시겠죠? 그런데 저보다 더 화가 난 건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받은 문자 메시지를 보고는 옷을 챙겨 들고 집 밖으로 나갔어요. 그렇게 화가 난 모습은 처음 본 터라 무슨 일이라도 날 것 같았죠. 그래서 시동생한테 연락해서는 남편이 그리 갔냐고 했더니 안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형 오면은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라고 해두었죠. 그리고 꽤 시간이 지났을 때쯤 제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예, 너 당장 와라. 응? 당장 와. 지금 아주 난리다 난리.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아이고, 그만두라고. 요란하게 전화를 걸어온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다급한 목소리로 빨리 본가로 오라며 소리쳤어요. 소화기 너머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이건 예산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급한 대로 친정에 아이를 맡겨두고는 서둘러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에 들어서니 이미 집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어요. 동서와 조카 아이는 보이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머리를 부여잡고 계셨습니다. 거실에는 남편 그리고 시동생 그리고 남편의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너무나도 잘 알 만큼 남편과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뺨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입가는 피 터진 채로 시동생 앞에 무릎 꿇고 빌고 있었죠. 민호야, 형이 진짜 잘못했다. 형이 진짜 미안해. 내가 너한테 정말로 죽을 죄를 지었다. 내가.
내가 시온이 잘하는데 필요한 돈 그거 양육비 매달 너희한테 보낼게. 진짜야. 그러니까 제발 우리 집사람한테는 말하지 말아줘. 네 화가 풀릴 때까지 나 두들겨 패도 돼. 그러니까 제발 우리 집사람한테만 말하지 말아줘. 형 같은 소리 하네. 네가 사람이냐? 네가 사람이야? 이 정신 나간 놈아. 문 열어. 문 열라고. 너도 나와서 네가 내 앞에서 해명해. 해명하라고. 문 안 열어? 비로야, 내가 설명할게. 내가 시온이 경기 일으킬지도 몰라 임마. 내 말 좀 들어봐. 아이, 내 이름 부르지도 마. 뭐? 양육비를 대줘? 네 와이프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혼당하기 싫은 놈이 남의 와이프랑 놀아날 생각은 어떻게 했냐? 어떻게 했냐고? 언제부터야? 언제부터 니들 둘이 놀아난 거냐고? 나한테 거짓말할 생각하지 말고 똑바로 말해. 대답해. 대답 안 해? 질질 짜지 마, 이 자식아. 이렇게 될 거 생각도 안 하고서 가정 있는 여자랑 바람 피운 거냐? 그것도 네 친구 동생 와이프랑. 너는 나한테도 민우 이 자식한테도 너 진짜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야, 알아?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네가. 야, 우리 셋이서 어떻게 지내왔는데 네가 이래? 네가 어떻게 이러냐고?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야 하는지 도저히 엄두가 나질 않았어요. 동서는 제 남편의 친구와 외도를 저질렀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게 제 조카아이였습니다. 조용히 시동생만 따로 불러서 해결하려 했던 건데 동서가 제게 그런 식으로 연락을 해오니 남편이 눈이 돌아갔던 거예요. 집을 박차고 나가서 본가로 곧장 간 것이 아니라 동서와 바람을 피운 자기 친구를 잡으러 간 것이었죠. 동서는 그 사람이 본가에 끌려오자 애를 안고서 방에 들어가 문을 잠궈버린 것이었고요. 그래, 내가 죽일 놈인 거 알아. 그래서 내가 너한테 다 얘기한 거잖아. 내가 저지른 거 잘못 알아서.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은 거 나도 알아. 나도 안다고. 그런데 남녀 사이 문제라는 게 그게 머리랑 가슴이 따로 노는 거 그거 너희도 알잖아. 내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나도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 다 실수였다고. 실수? 애 생길 정도로 만나온 게 그게 실수라는 거야 지금? 퍽. 시동생은 주먹을 상간남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 덕에 상간남은 눈을 부여잡은 채 낑낑거리고 있었죠. 내가 순간적으로 파리를 보여서 쳐버렸네. 실수다. 야, 이런 걸 실수라고 하는 거야. 니들이 한 짓이 실수라고? 니들이 한 짓은 그냥 더러운 간통인 거야. 말은 바로 해. 어쩐지 내가 이상하다 했어. 말이 안 되거든. 시험관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애가 안 생기던 사람이 대뜸 애가 생겼다는 거야. 그런데 분명히 내가 저 여자 핸드폰에 온 문자를 봤었거든. 분명히 이번에도 안 됐다는 내용 같았는데 일단은 저 여자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내가 잘못 봤겠거니. 나 그렇게만 생각했어. 그런데 그게 네 애였네? 버젓이 자기 와이프랑 애들까지 있는 네 자식이었어. 저 여자? 네가 데리고 살아. 나는 저런 여자랑 같이 살 생각도 없고 내가 뼈 빠지게 돈 벌어서 네 자식 먹여 살릴 생각도 없으니까 네가 데리고 살라고. 여보! 시동생이 자기는 자기 와이프랑 이혼을 할 것이니 내가 데리고 살라며 상간남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자 방문을 꽉 닫고 숨어있던 동서가 달려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남편을 붙잡고 매달렸어요. 여보, 아니야. 내가 좋아서 만난 거 아니야. 저 사람이 나한테 막 그런 거라니까. 정말이야.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여보. 내가 좋아서 만난 게 아니라니까. 여보, 당신이 우리 시온이 아빠인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시온이 당신 아들이야. 당신 아들을 누구 보고 키우라는 거야, 지금 시온 아빠. 네가 그렇게 방문 꽉 닫고 들어가 있는 동안 네 남자친구가 나한테 이실직고 다 했어. 네가 저 자식한테 보낸 초음파 사진부터 해서
니들 만나오는 동안 주고받은 메시지, 사진, 그 더러운 것들 나한테 다 보여줬어. 너 나한테 안 미안했니? 적어도 네가 사람이면 나한테 조금이라도 미안해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어쩌면 그렇게 사람이 뻔뻔할 수가 있어? 다른 놈이랑 놀아나서 나온 애를 나한테 내 새끼라고 그렇게 내가 등신 같았니? 말 그대로 상황은 최악 중에 최악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모든 증거가 나왔고 자기 남편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다는 걸 자기도 알면서 동서는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매달렸어요. 애만 불쌍했죠. 세상에, 정말 끔찍했던 건 애를 들이밀면서 시동생을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하는데 애가 넘어가다시피 우는데도 그저 자기 이혼 안 하려고 소리 지르고 발악하는 동서라는 인간이 사람같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보다 못한 제가 아이를 안아들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애 우는 거 안 보여?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라니? 이게 무슨 일이야? 시온이가, 시온이가 그럼 우리 집 피가 아니라는 거냐? 응? 그런 거야? 아이고, 내가 죽어야 이 꼴을 안 보지. 내가 죽어야 이 꼴을 안 봐. 내가 나중에 우리 조상님들 얼굴을 어떻게 보냐? 아이고. 어머니는 그 와중에 집안 대가 끊겼다면서 오열을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도 거기서 자기 엄마한테 정이 떨어진 것 같았죠. 시동생도 마찬가지였고요. 자기 아들이 아내의 외도 때문에 눈이 돌아갈 정도로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놈의 집안 대에 있는 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시어머니가 오열을 하다니 말입니다. 결국에는 그날 명절이고 나발이고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어요. 시어머니는 알아눕고 시동생은 명절 연휴가 지나자마자 곧장 이혼 소송을 진행했죠. 다른 건 몰라도 시온이 우리 집안 핏줄이야. 내가 우리 집안 핏줄이라고 하면은 우리 집안 핏줄인 거야. 그나마 지금 유일하게 대이을 놈이 이놈 이거 한 명 있는데 이놈을 다른 집에 줘버리면 집안대는 어떻게 있느냐? 응? 그냥 몰랐던 것처럼 네 새끼다 하고 시원히 걷어서 키워. 뭐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라고 그놈의 대 있는 거에 그렇게 목숨을 거는데. 엄마 작은 아들이 지금 속병 나서 죽게 생겼는데 그런 나한테 남의 집 자식을 키우라고? 엄마가 말하는 그놈의 집안 대 있는 것 때문에? 그게 지금 할 소리야? 차라리 정들어서 못 보낸다고 말하는 거면 내가 말을 안 하겠어. 그런데 고작 그놈의 집안 대에 있는 것 때문에 이래? 왜? 나중에 엄마 돌아가시면 조상님들 얼굴 뵐 자신이 없어서? 엄마, 그럼 내가 엄마보다 먼저 죽을게. 내가 먼저 죽어서 가서 내가 그 조상님들한테 사정 다 설명할게. 그럼 되겠네. 시동생의 격한 반응을 저와 남편은 너무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놈의 대에 있는 게 뭐라고요? 종갓집이라도 됐으면 그나마 이해라도 해보겠습니다. 집안의 전통을 잇고 엄청난 가업을 해야 하는 거라면 시어머니가 손주의 목숨을 거시는 것도 그래도 이해해 보려고 노력이라도 해보겠어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적으로 당신도 당신이 왜 그렇게 손주와 집안의 대에 있는 거에 목숨을 거는지도 모른 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시어머니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정도 떨어졌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당신의 욕심으로 2명의 자식이 등을 돌리게 했죠. 친자 불일치.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동생은 혹시 모른다는 생각에 친자 검사까지 했습니다. 역시나 불일치했어요. 조카 아이는, 아니 그 아이는 동서의 상간남 자식인 게 확실해졌죠. 그쪽 유전자는 일치했거든요. 결국 시동생 부부는 이혼했습니다. 그쪽에서 위자료며 온갖 걸 다 지불했어요. 동서라는 여자가 외도에다 외도한 남자 사이에서 아이까지 낳았으니 말입니다. 저희 남편의 친구이자 동서의 상간남이었던 그 사람도 이혼을 했다고 들었어요. 뭐 둘이 살든지 말든지 하겠죠. 그렇게 시동생의 이혼으로
저희 부부는 동서라는 여자와 그 아이에 대한 소식을 더 이상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형수 축하드려요. 제가 형수 덕에 예쁜 조카들을 둘이나 얻게 되었네요. 유리는 좋겠네. 유리랑 똑 닮은 남동생 생겨서. 유리가 누나니까 동생 잘 챙겨줘야 해. 알겠지? 형, 자주 놀러와. 형수도요. 얌마, 기어코 올라가니까 좋냐? 언제든 마음 바뀌면 내려와. 알겠지? 시동생은 동서와 이혼 후 절에 들어갔습니다. 이혼이라는 것만으로도 인생에 큰 변화가 느껴질 텐데 하물며 친자식이라 믿고 애정을 쏟았던 아이마저 자기 자식이 아닌 것을 알았으니 그 속이 아니었겠죠. 제가 우리 둘째를 낳았을 때 시동생은 내려와서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아, 저는 둘째로 씩씩한 아들을 낳았어요. 시어머니가 입이 닳도록 외친 손주 말입니다. 우리 아들아이가 갓난장이일 때 시동생이 유독 자주 왔었어요. 아마 여러 생각이 겹쳐서 그랬겠죠? 그렇게 시동생은 절에 올라가고 저희 가족은 셋에서 넷이 되고 짧은 시간 사이에 많은 변화를 맞이하게 되면서 시간은 또 흘러갔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장손 얼굴 좀 보자. 집안 대의을 녀석인데 내가 얼굴은 좀 봐야겠다. 그놈의 집안 대를 잇는다는 소리. 아주 지겨워 죽겠습니다. 어떻게 어디서 들으신 것인지 정말 오랜만에 연락을 해서는 다짜고짜 저 이야기부터 하셨어요. 저도 그런데 저희 남편은 어땠겠어요? 그런 소리 할 거면 전화 끊으라면서 남편은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 뒤로 걸려오는 시어머니의 연락을 현재는 받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니들도 자식 낳아서 기르는 마당에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다. 나한테 이러면은 니들 자식들은 니들한테 안 그럴 것 같냐? 부모한테 지은 죄 자식한테 그대로 돌려받는 거야. 내가 살 날이 길면 얼마나 길다고. 정말 이러는 거 아니다. 이런 문자까지 보내오고 정말 난감하네요. 저한테는 시어머니고 남편한테는 어머니이신데 어떻게 해야 하나 이래저래 심란한 요즘이랍니다. 사연을 보내게 된 것도 여러분께 조언을 구하고자 보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희 부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어머니와 다시 왕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인연을 끊고 지내는 게 좋을까요? 인생 선배이자 결혼 선배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